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세종시정 관련 브리핑입니다. 박기숙 세종시 홍보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이 오고 아직 날씨도 기온이 낮아서 네. 운전하기 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소식? 네, 오늘도 세 곡지 갖고 왔고요. 네. 그 지방자치 거점 그 지방시대 종합타운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걸로 시장님께서 다녀오셨네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시장님은 지금껏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서 올해 첫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 하고요. 또 네네. 사랑의 열매 따스한 이야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예, 들려주시죠. 네, 먼저 지방자치 거점에 지방시대 종합타운이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2일 날 시장님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별자치시도 활용과 자치경찰제 특행기관 기능 이양의 제안도 하고 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세종 이전 계획과 병행해서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기존의 지방자치회관 주변으로 집적화해 가칭 지방시대 종합타운이네요. 이것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는 내용이고요. 최민호 시장은 22일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네요. 임시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현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임시총회에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등의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대구, 경기, 제주 등의 3개 시도 행정부시장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우선 상정 안건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과 그다음에 두 번째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 단계에 맞춰서 지방행정기구 그리고 정원과 조직 권한도 이양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와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과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세종과 강원도, 제주, 전북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이 특별자치시도 목적에 부합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자치 실현과 연구 기능을 수행할 지방시대 종합타운이죠. 가칭입니다. 건립에 대해서 정부와 시도협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도 했습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가칭 지방시대 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돼야 되고요.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지방시대 종합타운 조성을 공동 정책화 해나갈 것으로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지방시대 종합타운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군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들 협의회 이렇게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체와 시도별 세종사무소 등 지방자치 관련 기관에 직접화된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방시대 종합타운 조성에 이곳을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이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방시대 종합타운의 업무와 컨벤션 기능을 위해서 건축물 2개동을 건립해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소통 업무는 물론이고 대규모 행사와 회의 전시, 공무 출장, 휴게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시대 종합타운은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췄고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나 시 협의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정책화하고 입주기관 협의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회관이 저기 세종에 입주해 있죠. 그 이후에 이런 추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방 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어떤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뜻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 지자체에서 협조도 필요하고 예산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풀어가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그래서 뭐, 세종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는 정부 많은 곳에 협력을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껏 없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뭘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올해 첫 번째의 시민과 대화가 있었네요. 네네네. 예, 조치원 읍면 지역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2의 수도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 시정 경영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치미루 시장은 23일 조치원의 제2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었던 24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조치원 읍과 그다음에 영기면, 연동면, 북악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이렇게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를 시정해서 적극 반영하겠다. 그리고 시민과 공감하는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세종시의 10대 성과를 시작으로 올해 시정 운영과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과 읍면 현안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요.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최민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서 올해는 인구 7만 시대에 만들어졌던 세종시범을 개정하기 위해서 40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네요. 이어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중입자 가속기 그 암치료센터와 양자산업이죠. 그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세종시 혁신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3년 차의 운영 방향을 보면은 세종시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읍면 지역 시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주민 여러분이 든든히 뒤를 받쳐준다면 올해 미래 10년 혁신 성장 기틀을 꼭 완성할 것이다라고도 강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은 세종시의 변화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들도 내놨다네요. 최 시장은 북부권 주민의 정원도시 박람회 준비 참여 필요성과 그다음에 조치원역 발전 방안 그리고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주민들의 제안을 꼼꼼히 잘 새겨 듣고요. 답변한 후에 간부 공무원에게 자세한 추가 설명을 하도록 또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긴축 재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했고요. 시정 혁신으로 미래마을 사업 본격화의 농업인 수당 사업의 안착과 싱싱장터 4호점 개장 등 그리고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또 덧붙였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은 내달 6일 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에 새해맞이 대화를 갖는 오는 4월부터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번역별 시민과의 대화를 연중으로 펼칠 계획이라고도 전해왔습니다. 네, 시장님이
각별히 그 우리 읍면 지역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 갔네요. 예,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시고 이게 그 시민들이요, 그 우리 동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도 그 심리적 그 소외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대화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그 동안에 있었던 내용도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이어주시죠.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사랑의 열매에서는 이번에 공동보금액 얼마가 들어왔으며 어디다 쓰여졌을까 많이 궁금해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마침 네네. 보도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종 사랑의 열매 2024년 갑진년 세종시민의 갑진 성금 신청과 기획사업 배분금 4억 7천만 원이 전달됐다고 전해옵니다. 세종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8일 오후 4시에 사랑의 열매 회장 박상혁 회장은 보람 종합복지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2024년 신청사업 및 기획사업 배당금 4억 7천만 원을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 있고요. 전달식 때 2024년 신청사업 선정기관 13개소와 기획사업 선정기관 5개소와 기관장과 사업 담당자가 참석을 했는데 배분 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 수행 안내 교육도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신청 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유주제 프로그램을 신청받았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배분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공모를 진행해서 최종 13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복지 사업으로 세종시 이웃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도 될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쪽에 지원 체계 구축 사업과 이웃의 재발견 사업은 2023년 전국 기획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종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한부모 이주 여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성장 격차 해소와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구의 증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문화 자녀들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혼과 그다음에 별거 그리고 사별 후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 이민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 사랑의 열매 이경아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기관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고요. 소중히 모인 성금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것이 모금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값진 성금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31일까지 희망 2024년 나눔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모여진 성금은 세종시 관내 소외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와 사회복지시설 기관 프로그램과 기능 보강 사업에 지원된다라는 소식도 전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뭐 인구 문화센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인구문화센터에 오늘도 지금 잠시 후에 11시에 이제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요즘 매스미디어 쪽에서 엄청나게 인구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또 어떤 제시, 뭐 건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우리 세종시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걸 느끼는 게 잠시 후에도 와서 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해갖고 11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디 만나요? 저희 사무실 문화센터에서. 뭐 시민들이겠죠, 뭐 몇 분이 오신다고 했어요. 네, 예. 걱정도 되고 또 일요일 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인구에 관련된 것도 같이 넣어서 뭐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나 봐요. 인구 사랑방이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좋은 예. 현상입니다. 네네. 예, 너무 신청곡 좋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그 비밀의 정원인데 예. 김유나, 예. 김유나가 불렀던 비밀의 정원 듣고 싶습니다. 예, 김유나가 부른 비밀의 정원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년이 다른 모든 사람들 몰래 사랑에 빠지는 것, 영원을 꿈꾸는 소년, 사랑을 구하는 소년, 비밀의 정원의 문이 열리네, 슬픔의 문이 열리네. 단 한 번의 입맞춤으로 두 사람은 하나가 되고 모든 게 변할 거라 쉽게 말하지 말아요.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 무엇도 두려. 예, 비밀의 정원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지역의 정가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춥죠? 눈보다도 날씨가 추워져서 네, 참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해 농사를 병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일단 추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 추우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삶에 팍팍합니다. 지금 그 스튜디오 밖으로 눈이 쌓여 있고 햇빛이 딱 들어와가지고 되게 느낌이 좋아요. 네, 그건 좋아요. 예, 네, 근데 좋습니다. 네. 날씨는 춥고해서 동파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각별히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들은 지역의 정가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뭐 정치 상황도 좀 팍팍하죠. 네. 여야를 떠나서 예. 다들 상대 후보를 좀 꺾어야, 또 밟아야, 이겨야 다음 공천이나 당선의 영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이 각축전을 많이 벌이는데 좀 뭐 여러 가지 설들도 난무하고 네. 근데 좀 서로 좋은 면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모함과 비열함이라고 네, 그 네.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성으로 비열함을 낮추고 무모함을 조금 낮췄을 때 안정적인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성과 지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무모함과 비열해야 예. 살아남는 것이 또 양육강식의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우리 세종에 세종보가 있습니다. 네, 네. 금강보, 공주보, 세종보가 있는데 금강줄기에는요. 네. 근데 한 6년 전에 이렇게 다 텄어요. 막았다가 예.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정부 개방했죠. 때 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그걸 텄는데 다시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그 보드를 다시 환원시키다. 예. 그래서 다시 막았습니다. 네. 막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호수가 생기겠죠. 네. 물이 고여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수상 레저 시설, 예. 휴양 시설, 스포츠 시설을 구축한답니다. 세종시와 행복청에서요. 예. 네, 근데 환경 단체에서는 뭐 우려 섞인 그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일단 방향성,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바뀌지 말고 네, 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어떤 예.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 쟁점화를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합리적인 논의 구조가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네요. 그렇게 이제 그 서로 의사가 그러니까 의견들이 좀 상반됐을 때 네.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조정하고 갈등을 봉합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협의 문화가 좀 아직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논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사실이나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네. 그 논점은 어디 가고 예. 너의 자세가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감정만 그렇죠? 나와요. 예. 예. 나이가 몇 살이야? 예. 어린 것이 뭐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만 남고 네네. 그래서 본질은 없어지고 네네. 그게 상당히 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계에서 세미나라든지 이 포럼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데서는 좀 아카데믹하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런 공론회장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의사 판단하는데 감정보다는 네네. 좀 더 이성적인 판단. 네. 그 사람다움은 감정을 이성으로 눌러서 네네. 그게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논의도 감정과 감성들이 풍부해야겠죠, 당연히. 네, 예, 그- 사람이 그- 예.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은 좀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데 예, 그렇죠. 너무 감성과 이성이 자꾸 혼동돼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세종보 제가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좀 말씀하셨다시피 반대하는 쪽 또는 뭐 찬성하는 쪽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기의 과정이라고 네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그 네네.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성숙된 내용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고여 있는 물에 대한 어떤 수질 그렇죠.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대처 방법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네네. 과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물고기 로봇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개발도 안 됐어요. 로봇 물고기. 예, 수질 정화한다고 했는데 네네. 약속한 것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좀 너무 앞서 나가다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네. 그냥 무리하게 진행하는 그 논리 구조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휴양 시설이 휴게 시설이 좀 생긴다니까 네, 수변에 좋은 점이 예, 있고 예. 환경이 물이 안 썩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그렇네요. 보니까 뭐 지금 현재 파크 골프장은 뭐 올해 얼마 전에 개장을 했고요. 예, 예, 고수부지에 예. 그다음에 뭐 한강처럼 야외 수영장도 뭐 네. 만들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호텔 뭐 여러 가지 체육 휴식 시설을 할 모양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은 좀 요즘 좀 정치 시즌이라 예, 세종시 을에 출마하려고 예비 후보였던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 시장이 네, 세종시 갑 지역구를 변경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중앙당하고 얘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네,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상황 정치냐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지역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강진 후보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중앙당에 이제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뭐 대화를 하면서 이쪽으로 좋겠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것이지 중앙당에서 특별히 뭐 일로 가라 전략 공천한다 뭐 이해찬 전 대표가 뭐 꼭 해주겠다 뭐 그렇게 그런 것은 없었답니다. 예, 우리가 하실 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다 다뤄줘야지 네, 네. 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예. 노종용, 박범종, 그다음에 배선호, 예, 얼마 전에 또 저기 출마 선언한 봉정현 예, 후보, 뭐 그 후보들이 전략 공천 막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거부하는, 우려하는. 시스템 공천이 네, 공천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분들은요. 네네. 국힘당은 어떤 분들이? 국힘당은 뭐 송동섭 후보, 성선재 후보 뭐 그렇게 뭐 출마를 할 모양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직은 국힘당도 그런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아마 전략 공천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소문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지역구를 지켜봤던 분들인데 네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예,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전국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불협화음, 뭐 파워 게임 뭐 그런 말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뭐 저희가 다룰 만한 일은 아닌데 네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서천 지역의 특화 화제가 시장의 발- 예. 화제 때문에 이제 거기서 조우 만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뉴스로 이제 되는데요. 예. 예, 어쨌든 뭐 그 권력자들 또는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불협화음 있는 거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너무 그런 그 파워 게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사람이 사는데 서로의 이제 의회 충돌이 생기는 거고 네네. 각자의 관점이 좀 다른 그런데 이제 그 구조에서 서로가 이제 논의를 좁혀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네. 어쨌든 뭐 촉발된 거는 김건희 특검 때문에 촉발된 거지. 이거는 그냥 지나가시죠. 저희가 다룰 만한 네네. 거리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서천 그 수산물 특화 시장 좀 아쉬워하는 네, 거는 네. 대통령을 못 보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거기 네, 서천 네. 주민들은 네. 대통령을 한참 기다렸는데 못 봐서 네, 230여 개 점포가 다 전소를 했고요. 예. 뭐 식당동 뭐 전소는 아니고 수산물 300개 정도가 있었는데 300개 있는데 60 몇 개 정도는 안 되고 네. 한 230개 정도가 네. 전소라는 건 모두 다 없어졌다는 건데 그 점포만 빼놓고 몇 개 했답니다. 점포 217 빠지고 개 나머지가 남았는데. 전소됐다. 네네.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고 뭐 네네.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각별히 겨울철 화재 예방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에 계신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관계 기관께서는 좀 많이 좀 도움을 그렇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추위에 대통령님 그냥 만나보지는 못했어도 돈을 주시면은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아마 네. 해야겠죠. 예. 물론 너무 뭐 협소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예, 예. 그 일들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네. 예. 네. 다음은 이제 세종시의 대형 사업들이 중단돼 축소되고 있다는 예, 예.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세종시 자체 세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산이 예, 얼마 전에 방송에서 1,000억 정도 뭐 네, 펑크가 났었죠. 펑크난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까스로 지금 어떻게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거와 그다음에 뭐 국비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 시립 어린이 도서관, 네, 그다음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네,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의 증개축 문제들이 중단 내지는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행복도시 건설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세종시 구축에 대한 재원을 다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세종시에 구축하는 공공시설 건립비를 50%를 세종시가 부담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전에 국비로 추진했었는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50%는 세종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됐죠.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날벼락이네. 이거는 세종시장, 그다음에 세종시의원, 그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정치권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 여기 일어나서 날벼락이죠. 예, 정부를 상대로, 행복청을 상대로,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꼭 쟁취해야 됩니다. 왜? 세종 시민들이 원한 세종시가 아니니까 네. 여기다가 정부청사, 세종청사를 구축하면서 모든 것들을 세종 시민들이 감내하고 있고 했으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정부 사업인데. 네, 정부가 이게 기반 시설이잖아요. 네. 이주한 우리 국가 공무원들의 정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세종시의 예산으로 하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도시 계획 자체가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네네. 그 건설청이 만들어졌고 거기다 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구축한 인프라 예. SOC 사업도
관리 운영권을 세종시로 이관시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받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매듭을 진 다음에 세종시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야지 그냥 어리부리 돼 있는데 AS 하자보수까지 다 안 돼 있는데 대충 받아버리면 나중에 세종시 예산으로 시민들의 돈으로 다 그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넘겨주면서 예산도 함께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안 지금 줘요, 안 그런 줘요. 상황이 좀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줍니다. 네. 예. 네, 그다음에 대전시 건인데요. 예. 대전시에는 그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연구원을 포함해서 수력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네.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자력 관련된 시설이 많습니다. 연구소도 많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로 설계 개발 본부라는 게 있어요. 네. 네, 흔히 말하는 원설 본부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한전으로 넘어가서 한국전력기술의 원자력 설계 개발 본부가 있습니다. 한 직원이 350여 명 근무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1,000여 명 넘겠죠. 그런데 김천으로 지금 이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전시가 몰랐다는 겁니다. 난리 났네. 예, 난리 났죠. 그래서 지금 산자부 국토부에다가 이전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콜을 보내고 있는 모양인데 소위코 외곽양강 고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장호 시장이 이런 걸 모르다니 좀 참 아쉽죠. 놀랄 일이기도 하고 네. 그 동안에 뭐 가져온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청와대 용화대, 예, 용산과 예, 용산 용산과 대통령실. 직접 소통도 하시고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런 상황은 좀 당황스럽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그 전력기술 노조나 네. 과학기술 연구단지에 있는 노조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 자체도 이전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치 여건상을 보면은 김천보다는 대전이 훨씬 좋잖아요. 교통편도 그렇고. 당연하죠. 그 가게 되면은 더 어려운 상황들이 될 거고. 서울로 가지 않은 이상 예. 대전이 훨씬 낫죠. 서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연구자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서울 가는 거 별로 원하지도 않던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서울 가고 싶어요? 네, 다들 서울 가고 싶어하고 다들 가족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거의. 연구자들도요? 아직도? 아니 아직도 많이 정착을 했는데 네. 좀 몇몇 분들은 이렇게 서울에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예. 뭐 그렇긴 하더라고. 주말에는 서울 가서 지내고. 그래서 네. 그 세종시 이 역에 예. 지난주에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역의 소비율이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아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유인책을 써야겠죠, 정책적으로. 그렇죠. 더 좋은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네. 네. 근데 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 주말 되면 떠나고 싶어요. 이 어떤 스트레스 받은 거를 이동 공간의 변화를 주문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해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말 나온 것이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1년 예, 살기 예, 예. 나온 것이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예, 워케이션. 일을 그쪽 가서 지역에 가서 힐링하면서 휴식하면서 일을 하는 거 예, 예.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이제 대전 정치권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 등록을 했어요. 예. 예. 네, 지금 여기 세종에는 없지만 예. 대전에는 대전 동구의 국힘 소속 윤창현 의원, 예. 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이 예비후 등록을 했습니다. 예. 예비후 등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놓고 선거운동 하겠다. 절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절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두 분이 아주 제대로 붙은 거죠. 예. 네, 아마 관전하기가 재밌을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좀 들렸어요. 윤창현 후보가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데에서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했죠.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장철민 장철민 의원도 의원, 네. 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 잘 안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면은 국회의원 신분이에요. 네. 신분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를 해주거든요. 네. 각종 행사나 단체 기관에서.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인사말 할 수 있는, 축사할 수 있는, 예.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쥐어줘요. 예. 공식적으로. 예.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은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구청장이
안 돼요. 헌법법상 안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구청장이 이게 국힘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철민 의원한테 기회를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안 줬었겠죠. 지금까지 많이 제안했겠죠. 초대장도 안 보내고. 그 하다못해 뭐 당정 협의라고 하죠. 예. 아니면 뭐 예산 협의. 예. 그때도 아마 대전시도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일부러 안 했다. 예. 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예비후보 등록하면은 그런 공식적인 자리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서 인사말 할 수 있는 코멘트 할 수 있는 거는 못 한다. 예. 그러나 명함은 막 뿌릴 수가 있다. 예. 명함은 막 줄 수가 있어요. 예.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에 수행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알리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또 거기 또 그 다른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예비 후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있죠. 예. 예, 그런 사람들하고도 경쟁해서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못했다는 의미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두 후보들이 아마 맞붙을 겁니다. 예, 네. 본선에서도 제가 볼 좀 때는. 이례적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둘이 대부분 아주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예비부 등록 안 해요. 예, 안 해, 나중에, 예. 충분히 누릴 거 누리고 하는데 예, 국회의원의 지위가 좋은 점이 더 훨씬 더 많은데. 훨씬 많죠. 예.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아닌 건 아닌데 예, 예. 어쨌든 마이크 잡을 수 있는 권한 기회를 없애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구의 황운하 의원도 네. 예외적으로 예비부 등록을 했어요. 예.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특별히 국힘당에서 대항마가 네. 마땅찮은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윤곽이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예. 마땅찮아요. 마땅찮은데 왜 예비부 등록했을까 하고 판단해 보니까 네. 1심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1심 예. 실형 3년을 받았거든요.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뭐 예. 하명 수사.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진위 여부는 나중에 또 판결은 나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거는 기획수사다. 네. 검찰발 기획수사다 해가지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예. 때문에 혹시 공천에서의 어떤 그런 그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깔고서 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정 유권자들한테 본인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네네. 후보 나오는데 네, 많이 흔들리잖아요. 예. 출마하는데 문제 없다. 네, 흔들리잖아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나가까지는 다 우리나라는 삼심제니까요. 삼심제이기 예.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시민 정서는 1심에서 딱 당선 무효형 또는 뭐 실형 3년 받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고 일단 판단 술렁술렁하죠. 받은 거죠. 네, 1차로 받았으니까 술렁술렁하죠. 네. 앞으로 2심 최종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민심, 흔들리는 당심을 잡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은권 의원도 전 의원이죠. 예, 이인권 전 의원이 국힘당의 대항마인데, 근데 국힘당의 지금 공천 룰에 보니까 네. 좀 걸려 있어요. 컷오프에 예, 걸려 있어요. 3번 출마해서 뭐 잘 안 됐을 경우에 뭐 문제 있으면은 공천 안 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대전 감점. 지역 윤석열 그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인가 뭐였죠 대전 지역에? 네네, 당연하죠. 그래서 시당위원장 했으니까. 항상 보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오시면은 그 옆에 있었어요. 바로 항상. 네. 그래서 직접 뭐 식사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그 들었어요. 시당위원장이니까 했었고 이 공천 국면에 가서는 예, 시당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의 지역구 의원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아파트 같이 살아서 자주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요? 그럼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해드리.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럼요. 봉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야를 떠나서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선출직은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예우를 받을 충분한 저는 위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선거 이렇게 표 달라고 명함 드리고 하는 분들한테 냉소적이잖아요 대부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 진짜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비용도 많이 쓰고 지역에 우리가 봉사하겠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봉사하겠다 나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 박수도 쳐주고 당연하죠. 응원도 해주고 예. 뭐 어때요? 내가 정치적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고. 같이 하는 사람한테 응원도 해주고. 아, 그럼요. 진보 쪽에서 내가 지지하는 게 진보라면 진보 쪽에서 돼서 그 잘 이끌어가면 좋겠지만 예. 또 보수 쪽에서 예. 내가 지지하지 않는 보수 쪽에서 또 당선돼서 그분이 잘 선정을 베풀면은 다 그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인데 네, 그럼요. 아이고. 이웃인데 누구 다르다고 해서 냉소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분법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오늘도 추운데 좀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거리에서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실 텐데. 예. 아침 출근 인사하려고요. 그 예. 추운데 저도 물론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추워요. 예. 춥고 그런데 이제 어떤 신념과 의지가 있으면은 목적한 바가 있으면은 그 추위 정도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해보신 경험입니까? 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어느 누구든지 빵빵도 해주고 그냥 예. 손도 흔들어주고 기회가 되면 창문 열어서 좀 1번, 예. 2번 뭐 다 그렇게 하지 해줘요. 않으면 이렇게 손 흔들고 하기도 예, 하고요. 예. 그다음에 명함 주면은 꼭 받아요. 예,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 뭐 전단지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꼭 받아요. 받아서 예, 나중에 그 자리에서 버리지 그 자리에서 버리지 말고 나중에 버릴지언정 딴 데 가서 호주머니 넣고 예. 그냥 가요. 들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버리는데 예. 그걸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절박한 거잖아요. 한 장 한 맞아요. 장이 그걸 소진해야 일당을 받을 수가 있다든가 돈벌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기 그런 위해서 분들도 있죠. 그럼요. 영업을 선거 드리는 운동원으로 거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하는 예. 거고 선거 운동원들은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지금은 아니고 예. 이제 좀 되면은 네, 후보자들은 좀 절박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쪽 한쪽 가서 휴지통 있을 때 버립니다. 우리가 그 정치가 우리 지역에 살아 있어야지만이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돼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좀 좋아져요. 네, 제가 후보에 예. 안녕하세요 김노수입니다 하잖아요. 예. 그거 말씀해요. 팔꿈치로 쳐요. 쭉 출연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뭐 딱 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예, 눈도 안 마주치고. 어땠어요 그때 예? 심정이? 그때 좀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그냥 안 보고 가는 거야. 그런데 원래 이제 아이스 컨택을 하잖아요. 네, 아이 컨택. 아이 컨택. 그냥 눈을 봐야 되는데 뭐 툭 치고 하는. 그게 이제 흘렸을 때 딱 근데 놓치잖아요. 아시던 분 중에서도 외면하시는 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잘 이렇게 사셨네요, 여야를 그래도. 다 아우르고 예, 여야를 아우러요? 옳게 하면은 다 예. 됩니다. 이렇게 뭐 너무 자기 노선에 따라서 하지 말고 예. 정말 시민을 위해서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여야를 떠나서 언제든지 저 지금도 여야 떠나서 다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우리를 대표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나서신 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거리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네네. 우리 예비 후보님들, 네네. 가족들, 네. 또 관계자들 네네. 좀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응원해야 돼요. 좀 아프지 마시고 네네. 완주해서 네네. 우리가 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먹고 살기 좀 좋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 그분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공약들. 각자의 공약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온 아이디어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네. 후보가 안 됐다고 당선이 안 됐다 흘려보내지 말고 그분들의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을 다 수거해가지고요. 예. 리스트업 해가지고 체크해보는 거예요. 예. 체크해서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러면 그걸 도입하는 겁니다. 네. 예. 또 그 후보 중에서 낙선한 후보 중에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와 괜찮은 자원이 있다. 그럼 그분들을 초빙해가지고 그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예.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끝났어요? 예.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나면 더 얘기해야죠. 예. 말씀하십시오. 다음 소식.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 대전 지역의 이제 후보들 공약을 좀 봤어요. 예. 발표하는 것들 보면은 예. 뭐 흔히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공약도 막 있어요.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것도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허경영 대선 후보 아시죠? 예. 공중부양하시고 뭐 하늘군인가 뭔가 그 하시는 분. 그분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코미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옛날에 1억씩 준다고 했었죠. 예, 1인당. 근데 지금 네.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어, 그 당시 그 정도까지는 안 가서도 10년 전인가요? 그때가 10년 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서도 네. 이렇게 태어나면 벌써 몇백 됐잖아요. 주고 네네. 지금 보편적으로 150, 300까지 준다고 얘기하는 것 300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생활자금에 대한 대출, 그다음에 나중에 탕감, 예. 50% 탕감, 100% 탕감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아파트 네. 제공 뭐 그런 것들 따지면은 상당히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허경영 옛날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이 일견 방법이 잘못됐지만 네. 제가 유럽의 어느 국가에 가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중에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시에서 시민들 1인당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네네. 공약이 그거였대. 네네.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줬대요. 네. 그래서 재정이 파탄났대. 네. 어쨌든 줬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재정이 파탄 나더라도 거기 구성원들이 인구가 늘고 하면은 뭐그 결국은, 우리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될 부분도 좀 있었나 봐요. 네네. 뭐 그런 당연하죠. 부분도 있- 예,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 대전 지역의 공약을 보면은 명품 주거 혁신타운 뭐 그 만들자, 그런 패키지를 하자, 뭐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선 구제하고 후에 구상하자. 예.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을 또 만들자. 예. 뭐 횡재세 도입하자. 호남 고속철도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하자. 응? 그다음에 뭐 저쪽 그 서구 갑을 서구를 이렇게 분굴시키자. 예. 서구 갑 쪽으로만. 그리고 그 금산 그 편입 통폐합. 대전- 예, 네, 통폐합하는 네. 얘기가 통합. 좀- 예. 대전과 금산을 통합하자. 뭐 그런 공약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공약들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정책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일 거예요. 그럴 저도 해보면 알겠지만 예.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거를 좀 더 현실에 맞게끔, 현 상황에 맞게끔, 현 규정에 맞게끔, 법률에 맞게끔 예산이라든지 그렇죠. 예산까지 포함해서 잘 디자인하면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네네. 어떤 특정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 네네. 방식으로 일들이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좋은 정책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약들을 막 던진다고 해서 아이 저 쓸데없는 공약이 안 맞아. 그렇게 터부시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겠네. 그 공약들을 충분히 다 숙성시키고 한번 그 공약을 뒤집어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향후에라도 그거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은 이렇게 이런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를 즐거운 축제로 그렇죠. 만들어 한국 보시죠.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 신청곡 어떤 걸까요? 눈이 왔습니다. 첫눈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신청하고 싶었는데 첫눈이 온다고요. 예. 네, 이정석 씨가 부른 겁니다. 이정성님의 노래입니다. 세종에도 대전에도 전국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 추운데 밖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후보님들, 시민들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그때의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한방 눈이 온다고요 뚜렷했었던 발자국도 모두 지워져 없잖아요 눈사람도 눈덩이